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에서는 지금 상하이 모터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유일한 대형 모터쇼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트렌드인 이 친환경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역시 전기차, 자율주행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테슬라는 한 여성의 기습 시위로 인해 여론의 포화를 맞기도 했죠.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상하이 모터쇼의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경영연구원 황순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상하이 모터쇼에 대한 설명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보통 3대 모터쇼, 4대 모터쇼 네. 이렇게 부르는데 상하이 모터쇼의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샹하이 모터쇼는 기존의 모터쇼, 4대 모터쇼라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 디트로이트가 좀 가라앉으면서 네. 사실은 중국 최대 내지는 세계에서 가장 최대인 모터쇼가 됐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이 연간 수요가 3천만 대가 되면서 전 세계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그 시장 위치에 의해서 세계 최대 모터쇼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모터쇼는 그 각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샹하이 모터쇼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다 보니까 좋든 싫든 어쨌든 중국에서 열리는 네. 모터쇼가 세계적인 모터쇼로 그럴 부상할 수밖에 없는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 뭐 화두라고 하면 친환경이라고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최신 그 트렌드들을 이런 모터쇼에서 읽을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아니죠. 최근이 아니죠. 수년 전부터 이미 예. 뭐 모터쇼의 IT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등장하기 시작하고 각종 합종 연행도 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화웨이나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중국의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자동차 시장에 연이어 뛰어들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재 그들의 시장인 집, 사무실이 거의 포화 상태고 제3의 새로운 시장 공간으로서의 자동차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사실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기차는 동력이 모터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자율주행은 지금의 내연기관 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네. 다만 전기차가 되면 엔진이나 미션, 흡기, 배기 같은 부품이 없어지니까 내부 공간이 확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아반떼 사이즈의 에쿠스 실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의 특징을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운전하면서 운전자나 승객은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그 안에서 회의한다든지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결코 네.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된 겁니다. 그 자동차 안의 공간 활용이 새로운 또 네, 화두가 맞습니다. 되기도 하는군요. 네. 조금 다른 주제를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한 여성분의 기습 시위로 네. 사실 자동차 모터쇼는 신기술, 신트렌드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여성의 기습 시위가 가장 큰 화두가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저도 그거 같습니다. 봤는데요. 네.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격렬히 항의를 하시더군요. 보통 자기 차 위에 올라가는데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근무할 때 익숙한 풍경인데요. 사실 네. 품질 문제는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메이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기차는 초기 단계이고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 마켓 시장 6%에 불과합니다만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격렬하게 항의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사과했으니까 시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기습 현장 시위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네, 격렬히 항의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네. 장내도 저 시위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해졌고, 그 꼿꼿하던 테슬라가 이렇게 사과문까지 올렸다는 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전에 그 일론 머스크 CEO는 또 중국에 구애를 하는 그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작년에 세계에서 50만 대를 팔았는데 그중에 4분의 1을 중국에서 팔았고요. 오늘 1분기 판매 대수를 보면 전 세계 18만 대를 팔아서 그중에 7만 대, 즉 40%를 중국에서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 해외 첫 공장을 중국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전기차에 집중을 하면서
현재는 한 180만 대 시장이지만 정부가 벌써 2025년까지는 전체 자동차 수요의 25%까지 전기차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시장 규모를 봐도 연 700만 대입니다. 그러면 그걸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 있어서 기업체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화웨이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테슬라는 그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껏 몸을 낮추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화웨이가 어떤 미중 갈등의 희생 기업처럼 부각됐다면 테슬라가 제2의 화웨이가 될 수도 될 수 있겠다.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요, 중국 내에서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실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테슬라의 그렇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중국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은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정부가 지원을 하고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입니다.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좀 낮아서 중국의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기존의 IT 업체들도 막 뛰어들어오는 것이 뭐 어차피 중국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시장은 점점점 커지고 네. 그리고 메이커만이 아니라 관련 부품 만드는 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 같은 그런 핵심 부품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값도 쌉니다. 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려고 하지요. 게다가 디자인은 세계적인 디자인이 들어가서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을 해놓습니다. 네. 그렇다면 품질 차이도 없고 디자인 차이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알게 모르게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전기차는 경향이 아닙니다.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는 가장 아니다.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우리한테는 현대기아가 더 중요하죠. 뭐 중국 업체의 네. 약진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현대기아차도 출격을 상하이 모터쇼에 했습니다. 최초로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아이오닉 5, EV6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전기차 경쟁력.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의 주소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slow start and fast follow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00년대 들어서까지 현대나 기아차 같은 국내 업체들은 사실 전기차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요. 내연기관의 다운사이징,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전지 그런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독일 업체들의 디젤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독일 브랜드가 전기차를 올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시장에서 성공하게 되니까 갑자기 전기차 트렌드가 불었죠. 그러니까 놀래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역시 패스트 팔로우답게 재빨리 따라와서 현재 전기차의 전용 플랫폼, 그러니까 기존 차에다가 엔진을 빼고 모터를 넣은 게 아니라 네. 전용 플랫폼을 갖춘 메이커는 폭스바겐, 메세데스 벤츠, GM, 닛산, 현대 5개 업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 전기차 선진국 레벨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대 기아차만이 아니라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즉 모터라든지 배터리, 뭐 인버터, 반도체 같은 그런 부품에 있어서 한국의 업체들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따라서 이걸 전체를 아우러 볼 때 한국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이미 전기차의 어떤 선진 레벨에 합류했다. 다만 전기차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율주행 기술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미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충분히, 세계적 수준에 네. 올라간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아직까지는 도달 좀 여지가 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를 리드한다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미진합니다. 뭐 앞서 저희 중국 시장이 좋든 싫든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시장인 만큼 네, 뭐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 공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기차를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전기차 시장의 어떤 경쟁 요소는 배터리의 출력, 주행거리, 충전 시간, 뭐 가속력, 심지어 디자인까지 어떤 그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것만 본다 그러면 현재 아이오닉 5나 EV6는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차량 판매라는 것은 이런 상품성 이외에 어떤 브랜드 이미지, 가격, 마케팅 투자, 뭐 국제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스스로 알아서 잘 팔릴 것이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전기차를 이제 성공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는 다른 메이커 전기차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중국 소비자의 생활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상품 컨셉이나 어떤 실내 패키징에 있어 갖고의 구성이나 활용,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들 넣어서요. 그것이 빨리 인식이 되어야지만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를 리더하는 건 맞지만은 현재 시장 규모가 올해 한 180만 대 정도밖에 안 돼서요. 네. 중국 전체 차 시장의 한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많이 막 팔아봐야 과거 몇 년 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현대기아 시절 대수에 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기차는 장기적으로 올라오겠지만 중국 시장에서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팔고 있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네. 더 이상 자동차 단일 회사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네. 어떤 모빌리티라고 모빌리티라는 그러죠. 종합 성격의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맞습니다.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포지션은 어떻고요? 네. 향후 미래를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떤 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동안 현대가 조금 이제 전기차에 좀 뒤떨어지고 하면서 그걸 캐치업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네. 이제는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 회장이 이제 현대는 앞으로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퓨처 모빌리티 기업이고 자동차 판매는 물론 하겠지만은 앞으로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익을 내겠다. 네. 그건 그 어떤 자동차 업체로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 엄청난 리스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이러한 큰 비전의 어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이 초기 단계의 성공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역시 이건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뭐 도심에서 헬리콥터가 뜨고 공항까지 이동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사실 그것은 메이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정부나 지자체의 협력이나 각종 IT 업체가 전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이커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드웨어. 근데 약간의 차 안에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네. 훌륭한 비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상하이 모터쇼이기 때문에 네. 뭐 28일까지 열리더군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기사도 찾아보시고 영상도 찾아보시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상하이 모터쇼 이런 관점을 갖고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상하이 모터쇼를 보면 더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로서 견해를 좀 주신다면요. 예. 모터쇼들은 이제 자기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있어서 중국의 모터쇼는 이제 북쪽의 베이징 모터쇼, 중부의 샹하이 모터쇼, 네. 남쪽의 광저우 모터쇼. 이 3대 모터쇼의 주제는 굉장히 일관되게 미래 기술, 즉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해 있고 각 세계에서 오는 주요 브랜드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관련 기술들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존의 내연기관 이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관심 좀 재미가 없으실 거고요. 네. 굉장히 미래에 관심이 있고 나의 몇 년 뒤에 어떠한 차가 나와서 이것이 나의 생활을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하이 모터쇼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터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경영연구원 황순화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